네,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풀이 제곱근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것은요, 이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는, 방정식에서도 중요한데, 방정식에서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근해 공식이라는, 유도 과정에서 사용되는 풀이이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제곱근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이제 완전 제곱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거든요. 완전 제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우리가 2차 함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툴입니다. 도구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풀이 제곱근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원리까지 그 깊은 뜻까지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그것이 2차 방정식은 물론 2차 함수를 공부할 때 빛이 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본적인 풀이 방법에 설명을 하면요. 2차 방정식에서 제곱근을 이용한 방법은 기본꼴이 어떤 놈의 제곱은 뭐라고 쓰냐? 어떤 값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때 Q는 0보다 큰 거, 크거나 같은 거. 왜냐면 제곱한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요. 실수는. 그래서 요 꼴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 목표예요. 그럼 요 꼴이 나왔다라면 x는 뭐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요 x 대신에 우리가 x 마이너스 뭐 p라는 값을 넣었다고 칩시다. 예, 그래서 여전히 q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그러니까 여기에 x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x 제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곱에 밑이 존재한다라는 거. 요런 꼴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얘도 x-p는 뭐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가 될 것이고요. 그러므로 x는 p 넘겨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가 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완전 제곱꼴로 만드는 것. 그래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우리가 이 유도 과정 또 이것에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개념 원리 확인하기 1번에 1번 봐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린 뭘 만들어야 되죠? 네, 어떤 녀석의 제곱은 어떤 값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이니까 4가 되겠죠.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3x의 제곱은 27이에요. 네, 그러니까 x제곱은 얼마가 되죠?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9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이죠. 3번 2x의 제곱 마이너스 48은 0이래요. 그러면 2x의 제곱은 48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x의 제곱은 2로 나누니까 24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죠? 루트 24 64, 24잖아요. 그러니까 4는 나오고 6은 남을 테니까 요 뒤에 쓸 건 2 루트 6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4번 9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자, 그러면 9x의 제곱은 얼마죠? 2죠. x제곱은 얼마예요? 네, 9분의 2예요. 그러니 x라는 값은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가 되는 것이죠. 5번 25x 제곱 마이너스 7은 0입니다. 그러면 25x의 제곱은 7이 되고요. x제곱은 25분의 7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x는 얼마가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루트 7 이렇게 우리가 정리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어떤 다른 케이스들, 다른 모양, 살짝 변형된 케이스들도 확인해 볼까요? 자, 1번, 2번에 1번 x-1의 제곱은 16이에요. 그러면 x-1은 얼마가 되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이죠. 그쵸? 그러니까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우리는 x가 1 더하기 4 해서 5 또는 x가 1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x 마이너스 5의 제곱은 49예요. 그러면 x 마이너스 5는 뭐가 되죠? x 마이너스 5는 플러스 마이너스 7이 되죠. 그러니까 x는 5 플러스 마이너스 7이 될 거예요. 그러면 x는 계산을 해보면 5 플러스 7 해서 12 또는 5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3번 이 x 플러스 3의 제곱은 54예요. 그러면 우린 양변을 2로 약분하면 27이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7, 즉 3루트 3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x는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3이에요. 예, 이대로 답을 쓰셔도 되는데 한 번 더 정리해서 쓰면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3 루트 3이거나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루트 3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3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9는 0이래요. 그럼 3 약분하고요. 여기 3 약분하니까 여기 3 남죠? 그러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은 3이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3은 뭐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그러니까 넘겨서 정리를 하면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거나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이번엔 3x 플러스 1의 제곱이 16이래요. 그러면 3x 플러스 1이란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3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죠. 그쵸? 그러니까 x는 뭐가 되죠? 3으로 약분하면 이렇게 돼서요. 정리해서 답을 써주시면 x는 자, 1 플러스 4니까 5죠? 그래서 3분의 5 또는 x는 1 마이너스 4 하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케이스의 유형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3번. 자, 요번에는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는 0이 있는데 얘를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죠. x제곱 플러스 6x라고 쓰시고요. 여기 x가 아닌 녀석을 넘겨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쪽은 뭐가 되어야 돼요? 목표가 완전 제곱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6x가 보이겠잖아요. 6x가 보이니까 얘의 절반 플러스 3이죠. 그거의 제곱이 이쪽에 와야 되죠. 그래서 플러스 9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변에 플러스 9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쪽 좌변은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이 될 거예요. 이쪽은 계산하면 7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해결됐습니다. 자, 이 꼴이면 우리 문제를 풀 수 있죠. x 플러스 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고요.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될 테니까요. x의 값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7이거나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7이 됩니다. 아시겠죠? 2번 한번 봐볼까? 2번. 삭제하고요. 2번. 요번엔 2x의 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4는 0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2로 나눌까요? 왜? 최고차가 1이면 좋겠죠. 계산하기가. x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는 0이 됐어요. 자, 넘기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8x는 2가 되고요. 자, 이제 이쪽을 완전 제곱으로 만듭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8x가 보이죠? 그러면 우린 얘의 절반 얼마? 마이너스 4의 제곱이 이 뒤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16을 양변에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좌변은 x-4의 완전 제곱이 되었어요. 18 이렇게. 그래서 x-4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8. 루트 18은 얼마죠?
2, 9, 18이잖아요. 그러니까 3 루트 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x는 4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2가 되었기 때문에 x는 4 플러스 3 루트 2 또는 x는 4 마이너스 3 루트 2라고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3번 봐볼까요? 3번 봐볼까요? 3번. 이번에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1은 0이 있어요. 자, x제곱 플러스 10x가 보이죠? 그러니까 1을 넘기고요. 마이너스 1을 넘기고요. x제곱 플러스 10x. 자, 요 녀석의 절반 얼마죠? 플러스 5의 제곱 25를 더해 주는 거죠. 25를 여기다가 25를 이렇게 더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25가 됐고요. 자, 이쪽 좌변은 x 플러스 5의 제곱이 되죠. 네, 그게 26이에요. x 플러스 5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6, x는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6 해서 x는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26이거나 x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루트 26입니다. 루트 26입니다. 알겠죠? 자, 4번 봐볼게요. 4번. 4번 봐보시면요. 4x의 제곱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16은 0이죠. 16은 0. 4로 약분하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는 0이 될 것이고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5x는 4가 될 거예요. 자, 얘의 절반이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얼마? 4분의 25를 넣고요. 양변에 4분의 25를 더해주고요. 그러면 얘는 얘와 얘가 합체 x-2분의 5의 완전 제곱이 4분의 얘는 4분의 16이죠. 16 더하니까 얼마가 되죠? 41이 되네요. 그래서 x-2분의 5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41이 되죠. 자, 그래서 x의 값은 넘기면 2분의 통분이 되죠.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1이 될 거예요. 그래서 x는 2분의 5 플러스 루트 41 또는 x는 2분의 5 마이너스 루트 4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단원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개념원리 지금 확인한 1, 2, 3번 문제입니다. 우리 교재 125페이지 문제거든요. 이것을 충분히 반복하셔서 완벽하게 흠결 없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핵심 문제 익히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핵심 문제 익히기 1번 봐볼게요. 우리 교재 126페이지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인데요. 네, 우리한테 3 가로 x-1의 완전제곱은 6이라고 주고요. 이거 해가 a 플러스 루트 b라고 해요. 그리고 ab가 유리수일 때 그랬죠. ab가 유리수란 조건이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이 조건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일이 커져요. 왜 커지냐? 이거의 답이 일단 답을 구해놓고 제가 결과를 보여놓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일단 얘는 2로 약분해야 돼요. 2로 약분하고요. 아니, 3으로 약분하고요. 그럼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어서 x는 여기 문제에서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요. 그래서 a는 1, b는 2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유리수 조건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해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a가 뭐예요? 뭐 루트 2이고 b가 뭐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뀐단 말이죠. 자리가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런 식의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a, b가 유리수란 얘기가 들어온 것은 루트가 있을 때 2 플러스 3 루트 2 모가 a 플러스 b 루트 2다 라고 했을 때 a가 2이고 b가 3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려면 유리수라는 조건을 껴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a, b가 무리수가 돼서 얘랑 같아질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a가 3 루트 2고 b가 루트 2면 둘이 이제 해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리수 조건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하튼 이 문제에서의 답은 a는 1, b는 2가 되는 걸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2번. x에 대한 2차 방정의 근을 가진 조건이요. 이거 여 녀석에서 근을 가진 조건인데 제가 실수를 이야기할 때 그랬어요.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어떤 값을 취한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취해야 하죠. 그러니까 x-p는 실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q래요. 그러니까 q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가 됩니다. 만약에 q가 음수라면 예를 들어서 x-p의 제곱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음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수한테 어떤 수를 제곱하면 루트 해서 음수가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이게 실수냐라는 거죠. 음수는 루트 안에 들어올 수 없죠. 실수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q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야지만 근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할게요. 네, 2차 방정식을 완전 제곱은 어떤 수의 값으로 표시하래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라는 소리죠. 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죠? 얘의 절반 마이너스 2의 제곱 얼마? 4. 그쵸? 그럼 얘 1 넘어갔죠? 그 다음에 양변 4 더해줬죠. 그리고 얘는 얘랑 합체 x-2의 제곱은 5. 네, 끝났습니다. 자, 마찬가지 얘도요. 우리가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x제곱의 개수가 1차 항이어야 되니까 2로 나눌게요.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분의 5죠. 넘어와서 얘는 2분의 5 이렇게 쓰도록 하고요. 얘 절반이 플러스 1이죠.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플러스 1의 제곱. 여기도 플러스 1 하면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은 2분의 7이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만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PQ 값 물어보겠죠. P는 마이너스 2, Q는 5, P는 1, Q는 2분의 7. 뭐 이런 식으로 실제 문제에선 나올 수 있습니다. 완전 제곱 만드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해요. 2차 함수에 들어가면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여기서 충분히 잘 익히셔야 돼요. 네, 요번에는 2차 방정식을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6x. 자, 2 넘어와 마이너스 2. 얘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예, 여기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9. 여기 플러스 9. 그러면 얘랑 합체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얼마죠? 7. 그러니까 x 마이너스 3은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돼요. 그러니까 x 값은 뭐가 됩니까? 3 넘겨서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합쳐서 표현하도록 할게요. 2번. 자, 3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2x죠. 이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넘어가서 3분의 1. 그쵸? 그 다음에 얘 절반이 얼마예요? 플러스 1의 제곱이 뒤에 오면 되니까 1. 플러스 1. 그러면 얘는 얘와 얘가 합체. x 플러스 1의 제곱은 3분의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1이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되죠? 그래서 얘를 유리화하면서 한 번 더 쓸게요.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얘를 답으로 채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으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공부해 봤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걸 갖고서 다양한 어떤 기법들을 사용하는데 활용하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꼭 익혀놓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네.